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저의 팟캐스트도 벌써 30번째 이야기인데요. 제 영상들이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한국어 공부를 위해서 일부러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어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나라의 글로벌 자막을 켜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완벽히 이해를 안 하셔도 되니 한번 한국어로 쭉 듣고 나서 흐름을 파악한 뒤에 자막을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한국어 듣기 실력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것이고, 저희가 보통 외국인과 이야기를 할 때 자막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해를 안 하셔도 되니 흐름 파악에 집중을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한국어 팟캐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K-드라마는 정말 현실의 이야기가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저는 10대, 20대 많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드라마를 보는 횟수가 적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전부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오징어 게임 같은 화제작이 아니라면 굳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인 여성이 말하기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너무 멋있어서 한국 여행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그런 여성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K-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행까지 와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잘생긴 남자는커녕 후줄근하게 추리닝을 입고 다니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동화 속의 남자 주인공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팟캐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많이 재미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팟캐스트 고정해주세요. 한국 드라마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것이 옛날 작품 중에 꽃보다 남자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궁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자들 이민호라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죠. 이러한 5년, 10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때 그러한 동화 속에 백마탄 남자 주인공 같은 그런 이미지의 남자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실제로 굉장히 돈도 많고 옷도 정말 잘 입고 키도 크고 세련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여자를 에스코트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동화 속의 남자들에게 푹 빠진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외모가 평범한 수준이 아니 되고 다소 이상적인 주인공들이 대부분 또 여성 팬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여자 주인공을 좋아할 것이고, 대부분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들도 외모가 엄청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 속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저희 현실에서는 존재하기가 참 힘들죠. 당장 같이 있는 옆에 친구들의 모습만 봐도 화려한 외모보다는 현실적으로 귀여운 부분들이 많고 완벽하게 이쁘고 잘생겼고 드라마 주인공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작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여행을 오게 된다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지방에 살지만 당장 서울에만 가도 굉장히 멋있고 옷도 잘 입고 충분히 멋지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최근 한국에는 남자분들도 화장을 하거나 피부에 신경 쓰는 한국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남성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속에 저 여성분이 생각했던 그 남자 주인공의 이미지가 다소 조금 높은 레벨이지 않을까. 저희가 보통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빛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BTS나 차은우,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모를 보는 기준이 다소 높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직업들도 유달리 특별합니다. 큰 회사의 회장 아들이거나 의사, 검사, 변호사, 직업으로서 화려한 직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굳이 직업을 안 가져도 될 정도로 돈이 많은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직업뿐만 아니라 외모도 딱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머리 스타일, 왠지 매일 아침마다 스타일링을 할 것 같고 한국 주인공들만의 부지런함과 정직함이 보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알아보는 한국인들만의 머리 스타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 아니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의 영상도 자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드라마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단정한 모습과 머리도 매우 단정하고 옷도 매일 단정하게 입고 매일 세수한 것 같은 하얀 피부를 또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주인공들이 정장을 많이 입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거나 트렌디한 멋을 주는 그런 느낌의 의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자 주인공은 너무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능력 있는 여자 주인공도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약간 서민과 재벌의 로맨스 이야기라든지 평범한 여자와 아주 부자인 남자가 만나서 인생 역전한 그런 스토리가 한국 드라마에 있는 전형적인 내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특징들이 앞서 제가 인터뷰 영상을 봤던 그 여자분이 생각하는 백마탄 왕자 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많이 심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모, 직업 외에도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로맨틱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남자 주인공들이 성격이 너무 좋게 묘사를 하는 드라마가 많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남자들이 결코 스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분들이 매너가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드라마 속에 보이는 차 문을 직접 열어준다든지 밥 먹으러 갔을 때 의자를 빼준다든지 이러한 엄청난 매너들은 쉽사리 한국에서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조금 한국의 모습은 남녀 갈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매너가 상당히 좋은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는 조금 그러한 현상들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남자 주인공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로 스타일리시하지만 뭔가 남자 주인공보다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소 연약해 보이거나 공주 같은 이미지가 많죠. 귀엽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여자들이 또 여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뻔하거든요. 한국 로맨스 드라마 내용은 초반에 남녀 사이에 서로 관계에 대해 적응을 못하고 처음에는 자주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나중에는 서로 정이 드는 거죠. 이러한 뻔한 이야기들. 그렇지만 그러한 특징과 요소들을 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귀여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몇 년 전부터 K-팝이 많이 해외에서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BTS, 블랙핑크, 많은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서 한국인 남자 여자들은 저렇게 비슷하게 잘 꾸미고 염색도 이쁘게 하고 아주 화려한 모습의 이미지를 상상하다가 실제로 한국에 왔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다른 서양 국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위험할 것 같지 않은 국가도 막상 가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거리가 지저분하거나 내가 상상했던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혹시나 프랑스, 이탈리아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분명히 유럽 여행에 가서 좋은 추억이나 좋은 기억을 쌓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유일하게 가본 나라가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이 정도인데 사실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에 대한 치안이나 또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있어서 조금 위험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막상 베이징에 도착하고 나서 한국과 비슷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제가 생각했던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물론 10년 전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여행도 했고 여행을 했을 때는 전혀 불친절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을 잘 만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만났던 중국인들은 말은 조금 직설적이었지만 대부분 굉장히 착했어요. 약간 저희 나라의 경상도 사람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좀 풍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중국의 이미지와 많이 달랐던 거죠. 우리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나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현지로 여행을 갔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너무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행을 가기 전에 또 저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여행을 출발하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국어 주제로 들고 올게요. 이상 혜인이었습니다.